뉴욕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것은 연준의 긴축 신호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던 지표 중에 하나죠.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즉 고용이 그동안 과열 상태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고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이제는 기업들이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들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게임주의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피곤하신 상태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이 게임주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줄 하향시키는 이유는 새로 튀어나올 만한 신작이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실적 같은 부분들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게임주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 요즘에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폭증세를 보이던 공매도가 주춤거리는 그 이유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들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공매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즉 고점에서 때리는 공매도는 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공매도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싶은 생각인데요. 자, 다우지수가 0.8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7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를 이렇게 크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에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주춤거려야지 맞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 다우지수까지도 끌려 올라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스닥 쪽은 기술주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제지표가 좀 좋게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또 왜 올라갔을까? 자, 시장 분위기 따라서 올라간 것인가,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려준 것인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1, 시장은 아직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시장 예상치의 116.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16, 지난달에는 114.0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나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경기가 조금 불안해요 라는 식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채용 공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882만 건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즉 채용 공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950만 건이었는데 이거보다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발적 퇴직자 수는 354만 건으로 전월보다 25만 건 줄었다. 자발적 퇴직자,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시장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다. 너네 아니면 내가 일할 데 없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참고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완화되고 있다. 즉 줄다리기 같은 시점이 벌어졌었죠. 지금은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조금 넘쳐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실업률이 나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에 좀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이다. 여기다 이제 이번 주 후반부 나타나는 이제 실업률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거, 다음 달에 나타날 수 있는 CPI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연준을 더 압박해 줄 수만 있다라면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이 이제 다 같이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일단은 8%, 8베이시스 포인트네요. 8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11 근방으로 떨어졌다. 4%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는 4.91. 아직은 역전되는 상태지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8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지만, 2년물은 15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 국채금리 이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형태의 모습들. 자, 이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요 또 계속 이렇게 현상이 이 정도로 가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니까 일단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좀 되는 거죠. 여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걸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는 구글하고 파트너십 하겠다. 역시 AI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너십 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4%대 급등합니다. 기술주 성장주가 급등하게 되니까 시장이 딸려 올라가게 되고 투자자들 심리가 확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시장에 재료가 별로 없다. 근데 시장에 재료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재료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약간은 뭐 많이 나와 있었던 그동안 많이 산재되어 있었던 그런 재료들을 이제 소진하면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월말 포트폴리오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가서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휴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표가 냉각돼서 나온 것,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위험자산 또는 주식에 전략적으로 좋은 진입 시점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들 자기가 입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입걸이는 없죠.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뭐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이 뭐 나쁘게 나왔으니까 나쁘게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들 자기가 편할 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거 예상치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수급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지니까 지수가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지표나 시장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준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연준의 방향성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성장주들이 팍 눌려있던 게 튀어나왔습니다. 오늘까지도 국내 증시가 일단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갔다라면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나 전기차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이쪽 전부 다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고 대형주도 같이 올라간다면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21선 넘겨서 61선을 근접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게임주들 실적 충격의 목표 가격도 줄 하향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게임주들의 어떤 실적 충격. 이 게임주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국내 게임사 10곳 중에서 적정 주가가 6월 말 대비 하향 조정된 회사는 7개 정도에 달한다. 이것도 일단은 실적 대비 주가가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에는 46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가 나왔지만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 34만 원으로 떨어졌다.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뭐, 지금 보면은, NC스포츠 주가가 원래 100만원이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34만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지만, 실제 주가는 더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도, 목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고요. 다 20% 넘게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네오위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등도 역시 마찬가지, 줄줄줄줄 내려가고 있다. W게임즈와 넥슨 게임즈 그리고 펄 어비스만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W 게임즈, 넥슨 게임즈, 그 다음에 펄 어비스 요것들만 일단은 목표 주가가 좀 올렸다는데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게임주 전반적으로 부분에 거쳐서 되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게임주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게임주가 바닥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면은 소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증권사 연구원은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 때문에 게임 시장이 위축되는 국면에 있다. 자, 코로나19 때는 집에 있어가지고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형태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게임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또 개별 기업들의 신작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신작이 빵 터져가지고 뭔가 대박을 터뜨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는 얘기죠.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아주 가볍게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매출을 좀 많이들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런 것들은 또 중국 애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이런 게임 시장 침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코로나 이후에 형성됐었던 그런 게임 시장의 역성장 추세가 그래도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 하지만 중국 게임 시장이 대체적으로 약세해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뭐 파노의 어떤 그런 등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게임이라는 그 부분들이 돈을 쓴 것만큼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작 공백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은 문제만 해결된다면 게임 시장 반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모른다. 이거 뭐 사실 그거잖아요. 신작 공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신작이 나와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업황 자체는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신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게임과 관련된 K 뉴딜 지수는 22%나 연초 대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인터넷은 9%대, 바이오는 2%대, 뭐 2차전지는 49%나 올라왔는데 지금 게임주는 22%나 하락했다. 자,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바닥인 것 같다, 저점이다, 뭐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장에서 일단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고 그런 모습이 돌아서는 것까지 보여준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가 브레이크 걸렸다. 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코스피 시장의 이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346억 원이요. 지난달에는 6,877억 원에 비해서 22.2%나 감소했다. 많이 줄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도 4천억.
에서 3,000억으로 줄어들었다. 21%나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20% 정도씩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공매도를 이제 칠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다 대체적으로 주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공매도 거래는 지난달에 정점을 찍은 뒤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당시 에코프로비엠과 이런 2차전지 종목들 전반에 주가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서 그 공매도가 많이 쏠렸었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 공매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더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매도는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게 떨어지는 것이지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 규모가 작아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기만 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의 실제적인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와서 2차전지 쪽에 이 소재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건 공매도 양상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좀 찾고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 자체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향후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잘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감소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공매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공매도가 줄어든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것들이 대형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데, 대형주가 지금은, 네, 공매도에 타겟이 되어 있잖아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50개 종목, 얘네들이 사실은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 포인트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공매도의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지수를 건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 그 중소형주 테마주도 많이 있잖아요. 이쪽은 자기들 마음대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은 이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지 종목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결정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종 상위에 있는 것들이 2차전지 쪽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타겟이 많이 됐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수의 압박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면요. 지표 부진에 증시는 급등했다. 아주 신기한 소식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표가 부진해서 연준이 더 이상은 좀 이제 압박감, 뭔가 이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술주 성장주가 폭등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되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간단해요. 실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신작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게임주의 신작이 나와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뭔가 반응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나와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거 좋지 않죠.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핑크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그럴 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게임주에 대한 이런 나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게임주가 바닥이 가까워진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폭증하던 공매도가 브레이크 걸렸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증시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이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박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그 공매도의 타겟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2차전지 쪽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대응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돈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게임판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주식은 한번 팔면은요 다시는 오기가 싫은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나 그걸로 큰 손해봤잖아. 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내 돈을 잃어버리는 거, 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식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부자 될 기회가 없어져요. 네, 물론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부동산 뭐 다른 걸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희망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자, 이거는 뭐예요? 몰빵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도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투기로 바꾸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투기 없는 투자. 자,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투자인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날이 계속 올 겁니다.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좋은 결과들 계속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는 일단 추가 상승, 굵직한 상승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